안녕하세요. 프리뷰의 N팀장입니다. 3월 29일 NBA 리뷰와 30일 프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좀 경솔했습니다. 경솔했습니다. 예, 많이 경솔했습니다. 아까 오후 방송하면서 뉴올이 프레는 무난히 할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마행을 해버리네요, 골스가. 예, 그 3쿼터 중반까지 한 14점인가 앞서는 거 보고 제가 방송을 한 것 같은데, 기가 막혔습니다. 이 짱돌님께서 좋아요가 부족해서 막판 커리한테 폭격당하고 골스가 마인을 해버리네. 돈은 잃었지만 커리 팬이라 기분은 좋네요. 이 막판에 돈은 잃었지만 커리 팬이라 기분이 좋네요. 이 부분에서 좀 짠합니다. 너무 죄송해요, 진짜. 예. 이게 좋아요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제 설레발 때문입니다. 예. 저도 프렌 푸근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뉴얼 원정은 진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 설레발 때문입니다. 아니면 더 좋은 픽을 가져왔어야 됐었는데 그걸 못했네요. 오늘 경기 토론토 마이앤승, 토론토 마이앤승 무난하게 들어와 주었고 올랜도 프랜승도 무난하게 들어와 주었는데 어제 분석한 거였고 토론토 마이애미는 VIP 픽이었습니다. 근데 오클라호마도 쉐이 없다고 샬럿한테 이렇게 발린다라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 잠깐 경기 봤거든요. 근데 3쿼터에 오클라호마가 방심을 했어요. 예. 너무 방심을 많이 했고, 그리고 경기 4쿼터 막판에도 이길 수 있는 경기였는데, 제일런 윌리엄스가 자유투 2개 중에 하나 놓치고, 그 다음에 기디가 뭐 동점 갈 수 있는 상황에서 2촌과 3촌 남겨놓고 동점 갈 수 있는 상황에서 2개 중에 하나만 넣고 또 하나 놓치고 그래서 이제 경기에 패했습니다. 예. 원래 이게 135 대 135로 연장이 갔어야 되는 경기인데 134 대 137. 예. 좀 그랬고 그 다음에 오늘 좀 난리도 아니네요. 예, 워싱턴, 보스턴, 저는 어제 이 경기를 분석을 안 했습니다. 예, 왜 분석을 안 했냐면은, 일단 8시 경기였고, 8시 경기면은 저희가 드리기가 좀 부담스럽거든요. GTD를 파악 못하는 상황에서 이제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8시 경기였기 때문에 분석을 안 했는데, 일단 테이텀도 나오고, 브라운도 나오고 호포드, 스마트, 화이트 완전체였어요. 완전체. 근데 보스턴 같은 팀은 만약에 이런 생각해요. 지금 토론토의 포틀이 원래 샌안토니오였었잖아요. 그 포틀을 영입을 했으면 보스턴이 훨씬 더 전력이 좋아졌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일단 백코트의 3점 중심의 어떠한 플레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스턴 같은 경우는 3점이 안 들어가면 답이 없습니다. 예, 오늘 경기도 3점 적중률이 25%밖에 안 됐어요. 이 부분이 가장 커요. 예, 이 부분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보스턴이 페인트 존 수비가 안 돼요. 예, 오늘 워싱턴이 페인트 존 득점을 62득점 했어요. 예, 이게 지금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보스턴에. 올 시즌 플레이오프에서 좋은 활약을 보이려면 보스턴은 페인트 존 수비가 돼야 합니다. 물론 빅맨들의 페인트 존 수비도 중요하지만 일단 가드 자원들의 어떤 돌파에 의한 레이업을 잘 못 막아요. 파울을 아끼는 건지 아니면 좀 아쉽습니다. 예, 그 부분이. 예.
그래서 오늘 뭐 워싱턴이 전 이거 워싱턴 아무도 없었어요 오늘. 뭐 빌도 없었고 뭐 쿠즈마는 옛날부터 없고 그냥 포르징기스 하나, 모리스 있었군요. 예, 모리스 있었고 모리스와 포르징기스 둘밖에 없었어요. 막상 뭐 스코어러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패하였고, 그 다음에 애틀란타와 클리블랜드는 진짜 막판까지 접전을 보여주었는데, 제 생각에는 일단 클리블랜드가 알렌이 빠진 게 좀 커요. 예. 모블리 혼자 40분을 뛰었거든요, 오늘. 예. 모블리 혼자 40분을 뛰었고, 갈란드의 어떠한 그 클러치 상황에서의 문제점은 제가 올 시즌 내내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예. 갈란드가 일단 좀 클러치 상황에서 좀 항상 버벅거린다. 버벅거리면은 하지 말아야죠. 그죠? 예. 버벅거리면 미첼한테 줘야 되는데 버벅거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한다라는 게 문제예요. 예.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문제고, 그 다음에 애틀란타는 벤치 구간에서 오늘 잘해줬습니다. 예, 벤치 구간에서 오늘 클리블랜드보다는 애틀란타가 벤치 구간에서 앞서면서 제가 봤을 때는 오늘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었어요. 주전 구간은 클리블랜드가 훨씬 더 잘했고 좋았어요. 하지만 오늘 경기 벤치 구간에서 뭐 오콩그라든지 그 다음에 샤딕베이, 그 다음에 보그다노비치 뭐 이런 선수들이 또 잘해주면서 애틀란타는 주전 구간들이 그래서 4쿼터의 집중력을 보였고, 그 다음에 클리블랜드는 경기에서 계속 뒤지고 있으니까 계속 끌려갔거든요. 오늘 계속 끌려가다 보니까 이 벤치를 쓸 수 있는 타이밍을 계속 놓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모블리 40분, 스티븐슨 40분, 갈란드 40분, 미첼 40분. 4쿼터에서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힘드니까. 그다음에 토론토와 마이애미 경기는 뭐 토론토가 무난하게 승리했습니다. 예, 오늘 이거를 이제 저희 VIP 픽으로 드린 이유는 마이애미 버틀러가 오늘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잽싸게 토론토, 이건 무조건 토론토다라고 생각해서 토론토 VIP 픽으로 드렸고, 뭐 토론토가 압도하는 경기였습니다. 1, 2쿼터까지만 해도 뭐 서로 공방전이었는데 3쿼터부터 차이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건 어저께 방송으로 올랜도 프랜승 드렸었는데, 올랜도는 만만한 팀이 확실히 아닙니다. 예, 만만한 팀이 아니고, 경기 제가 뭐 이 경기는 이제 잠깐 보면서 클립만 봤는데, 그러니까 잠깐 경기를 보고 나중에 클립으로 봤는데, 시종일관 멤피스가 앞서는 경기였어요. 시종일관 멤피스가 앞서는 경기였고, 하지만 이제 4쿼터서부터 멤피스가 방심을 한 건지 아니면 올랜도가 잘한 건지, 올랜도의 뭐 벤케로를 비롯해서 뭐 바그너, 그 다음에 벤치 구간 앤서니 준수한 활약을 보여주었고, 그다음에 펄츠도 오늘 득점은 많이 못했지만 괜찮은 활약 보여주었는데, 이제 그러한 집중력이 4쿼터에 발휘가 되면서 거의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거의 20점 차 근처까지 난 것 같았었는데, 그걸 극복하면서 플랜을 해주기는 하네요. 예. 올랜도가 3점만 조금 더 들어갔어도 이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오클라호마는 쉐이가 빠지면서 방심했다. 이건 방심했다라는 말 말고는 마땅히 찾을 수 있는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방심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골든스테이트와 뉴올리언스 경기는 일단은 뭐 3쿼터까지 거의 20점 차 앞서고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땐 뉴올리언스가 분위기에 압도당했어요. 뉴올리언스가 3쿼터 끝나고 4쿼터 시작하고 한 2분까지는 그나마 버텼는데 8분 때, 9분 때, 8분 때, 9분 때 그때부터 분위기에 완전히 압도당했어요. 예, 분위기에 압도당하고, 그 다음에 그때 8분인가 9분 때 그때 점수가 98점인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8분 동안 뉴올리언스는 10점 넣은 거예요. 10점. 공격도 안 됐고, 예. 공격도 안 됐고, 그 다음에, 물론, 뭐, 골스의 커리도 잘했고, 탐슨도 잘 했는데, 저는 조금 이해 안 되는 게, 왜 레리 낸스 주니어를 클러치 상황에서 그렇게 오래 사용하는지. 물론, 발렌슈나스가, 스피드가 좋지 않으면서 페인트존 공략을 많이 당한 건 맞아요. 예, 그건 맞아요. 그런데 이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레리 낸스 주니어가 한 3, 4개 말아먹으면서 거기서 완전히 골스 쪽으로 경기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예. 차라리 발렌슈나스를 쓰면서 포스트 플레이를 하면서 뉴올리언스의 백코트를 살려야 되는데 레리 낸스 주니어는 그게 안 돼요. 예. 뭐 제 생각이고. 예. 그리고 뭐 뉴올리언스는 그렇다 치고 골스가 워낙 잘했습니다. 예. 탐슨, 커리, 그다음에 오늘 쿠민가, 그다음에 저는 오늘의 승리의 1등 공신, 보이지 않는 1등 공신은 루니죠. 예, 루니. 진짜 고비 때마다 공격 리바운드 잡아주면서 그걸 커리한테 패스하면서 그걸 다 메이드 시켜준 게 그 어떤 상황, 정말 중요한 상황 때마다 루니가 보였다라는 게 저는 1등 공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커리가 39득점 한 것도 충분히 박수 받을 만하고 풀이 21득점 한 것도 박수 받을 만하지만 전 루니가 가장 좋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일 경기입니다. 인디애나와 미러키와의 경기. 인디애나의 미러키와의 경기는 이 경기는 일단 뭐 할리버튼 인디애나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터너도 지금 GTD, 미러키는 미들턴 GTD, 야니스 아테토쿤보 GTD, 그 다음에 뭐 잉글스도 GTD, 그 다음에 잭 크라우드도 GTD. 그런데 핸디캡은 마이너스 11.5점. 홈은 인디애나. 미러키 마인을 보긴 싸죠. 예. 직전 디트로이트와의 경기에서도 이게 핸디가 제가 알기로는 15점 몇 쓴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9점 차로 끝났죠. 예. 싸합니다. 이 경기 일단 패스합니다. 미러키가 승리는 하겠지만 승리할까요? 승리하겠죠. 하겠지만 굳이 이걸 열심히 분석해서 미러키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하기에는 너무 비효율적이다. 그 다음에 브루클린과 휴스턴 경기는 일단 패스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이게 브루클린이 마이너스 11.5점을 받을 경기인가요? 브루클린 같은 팀한테 마이너스 11점, 12점을 준다라는 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브루클린도요, 백코트 중심의 팀이기 때문에 디니디 브리치스, 캠 존슨의 야투감이 조금만 떨어지면은 3점 안 들어가면은 휴스턴은 페인트 존에서 공략이 많은 팀이에요. 자, 휴스턴의 페인트 존 57점이죠. 57점이에요. 얘네들 3점 두세 번 팅팅팅 거리면 얘네들은 2점 꼬박꼬박 세이브해요. 그러면 이거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거를 브루클린에 11점을 준다고요? 12점을 준다고요? 이건 좀 과하다. 물론 이런 시나리오는 있을 수도 있겠죠. 3쿼터까지 3쿼터까지 팽팽하게 가다가 4쿼터에 휴스턴이 무너지는 시나리오. 이 4경기가 다 그랬습니다. 앞에 4경기가 다 그랬어요. 다 3쿼터까지는 비슷하게 가다가 뉴욕과의 경기는 3쿼터에 무너졌나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이 3경기는 4쿼터에 다 무너져. 이건 아니구나. 이 경기는 아니고 요 경기랑 요 경기도 4쿼터에 다 무너지는 경기. 뭐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경기를 글쎄요. 저는 패스합니다. 뉴욕과 마이애미 경기. 마이애미와 뉴욕.
뉴욕은 오늘 젤런 브런슨이 GTD예요. 젤런 브런슨이 GTD고 그 다음에 마이애미는 버틀러가 여전히 GTD입니다. 여전히 GTD, 버틀러가 여전히 GTD인데 둘 다 나온다 하면 뉴욕이 유리한 경기. 그 다음에 버틀러는 나오고 브런슨은 안 나온다. 그래도 전 뉴욕이 이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뉴욕이 이길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마이애미가 히로 말고는 다 폼이 안 좋아요. 오늘 빈센트 보렌들링 봤는데 엉망. 그 다음에 케빈 러브 3점 엉망. 그 다음에 뭐 라우리 3점 엉망. 올라디포 3점 엉망. 다 그나마 히로가 그 다음에 아데바요의 어떤 페인트 존에서의 어떤 공략은 뭐 나름 괜찮았었는데 히로 말고는 슛감이 다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반면 뉴욕 같은 경우는 최근 슛감도 좋습니다. 뉴욕의 38%, 최근 5경기 3점 적중률은 38%고, 그 다음에 뭐 뉴욕은 지금 다 폼이 좋아요. 다. 물론 24일 날 경기 올랜도와의 경기에서는 패했지만 이때 당시는 조금 체력적인 문제가 좀 있었어요. 이는 보시면 이날 저희가 뉴욕의 프랜승을 예상을 했었죠. 그리고 19일부터 하루 쉬고 경기 백투백 이러다 보니까 이제 체력적인 문제를 드러냈는데, 오늘 경기는 이틀 쉬고 하루 쉬는구나. 하루 쉬고 경기하고 그 다음에 25, 26, 27 3일 쉬고 경기하고 하루 쉬고 경기하고 체력적인 문제는 전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뉴욕의 지금 최근 아킬레스건이 미첼 브론슨이에요. 미첼 브론슨이 아니라 미첼 로빈슨이에요. 미첼 로빈슨이 폼이 안 좋아요. 제가 며칠 전에도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미첼 로빈슨이 폼이 안 좋은데, 다행히 하르텐슈타인이 최근 미첼 로빈슨보다는 훨씬 더 폼이 좋은 상황이고, 그나마 프론트 코트에서 아데바요를 수비할 수 있는 상황은 된다. 그리고 백코트에서 브론슨이 혹 안 나오더라도 뭐 퀴클리나 그라임스 정도면 빈센트나 히어로보다는 백코트에서는 뉴욕이 더 앞설 것으로 예상이 된다. 프론트 코트 또한 뭐 아데바요와 하르텐슈타인이라면은, 물론 하르텐슈타인이 아데바요의 어떤 스피드에 좀 고전을 할 여지는 있지만 뭐 랜들도 수비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마이애미보다는 뉴욕 사이드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저는 핸디캡 극복하면서 뉴욕이 승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댈러스는 지금 필라델피아가 엔비드 GTD 그 다음에 하드니 GTD입니다. 게다가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필라델피아가 조금 힘을 빼고 최근에 경기를 합니다. 힘을 빼고 경기를 해요. 그래서 굳이 엔비드와 하든을 오늘 내보낼 이유도 없는 상황이고, 필라델피아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전부터 풀업을 준비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리고 댈러스는 지금 오늘 미치도록 이겨야 하는 상황이죠. 내일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패스했고, 이 경기는 뭐 그들만의 리그라 패스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클라호마 디트로이트는 당연히 오클라호마가 이기겠죠. 오늘 쉐이가 또 GTD입니다. 그런데 디트로이트한테도 또 질까요? 게다가 이거 기준점도 또 높아요. 11점이에요. 11점. 기디가 없는데 11점은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오늘 경기하는 꼬라지 보니까, 아니 오클라호마 뭐 방심하고 그런 팀 아니거든요. 근데 패스하겠습니다. 멤피스 클리퍼스 보겠습니다. 자, 멤피스가 홈에서 지금 현재 7연승 중이고요. 홈에서 12연승인가 그럴 거예요. 그리고 올 시즌 홈 승률이 가장 좋은 팀이 멤피스입니다. 멤피스는 홈에서 5번밖에 안 졌어요. 홈 승률이 가장 좋고, 뭐 오늘 모란트가 경기에서 빠진다고 하지만 이 10경기 중에서 모란트 없이 경기한 게 대부분의 경기예요. 뭐 한두 경기 빼고는 다 모란트 없이 경기했습니다. 그리고 모란트 직전 경기에서만, 아니다, 요 애틀란타 경기에서만 주전 구간으로 나왔고, 뭐 하여튼 뭐 주전 구간 안 나와요. 거의 다 벤치 구간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 그렇다면 멤피스는 맞습니다. 데스몬드 베인과 타이어스 존스,
충분히 좋은 화력을 보이고 있는데 뭐 오늘 뭐 모란트가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어디서는 또 예, 막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모란트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지금 뭐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뭐 있으면 좋죠. 예, 모란트 있으면 좋죠. 있으면 좋은데 글쎄요. 예, 일단 뭐 그건 둘째 치고 그다음에 클리퍼스는 뭐 폴 조지와 그다음에 마커스 모리스 빠졌는데 오늘 경기 포엘이 예, 벤치 구간 핵심 자원이죠. 포엘이 어, 출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나오는 겁니다. 예. 그런데 클리퍼스 같은 경우 제가 몇 번 얘기했을 거예요. 마커스 모리스 너무 못한다고. 그 마커스 모리스가 아웃이 되면서 바툼이 들어갔거든요. 시카고와의 경기에서 날라댕겼습니다. 바툼이. 예. 오히려 모리스보다 바툼이 헐나요. 예. 모리스보다 바텀이 헐났고 그 다음에 일단은 뭐 백코트의 대결에서 웨스트브룩과 고든 노장이죠 둘 다. 완전히 애들과 어른의 싸움이네 백코트는. 예, 데스몬드 베인과 타이어스 존스 그 다음에 웨스트브룩과 고든. 멤피스의 데스몬드 베인과 전 타이어스 존스가 훨씬 더 안정감은 있다. 예. 다만 최근 고든의 슛감이 좋다라는 게 뭐 레이커스의 장점이고 그 다음에 뭐 레너드를 오늘 딜런 브룩스가 졸졸졸 쫓아다닐 것 같습니다. 멤피스의 딜런 브룩스 수비 하나는 일품입니다. 예. 더티 플레이 플러스 나이스 수비. 예. 더티 플레이를 하면서 수비는 정말 잘하는 딜런 브룩스 그리고 자렌 잭슨, 틸만 그 다음에 바텀과 주바치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뭐 비슷해요. 예,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데 벤치 구간에서는 저는 멤피스가 조금 더 좋지 않을까. 클리퍼스 같은 경우는 벤치 구간에서의 어떤 기복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많아요, 기복이요. 클리퍼스가 오히려 멤피스가 벤치 구간 자원들의 기복이 좀 덜하다는 게 오늘 경기 좀 많이 서로 어떤 비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멤피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벤치 구간에서 누가 뛰고 있냐면 봅시다. 벤치 구간. 아니 뭐 잠깐만요. 이거 찾지 말고 제가 그냥 보여드릴까요? 멤피스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산티 알다마 어디 갔냐? 예, 산티 알다마 좋죠. 예. 그 다음에 최근에 캐너드가 미치도록 잘하고 있다고 제가 며칠 전에 어젠가 그제 말씀드렸죠. 캐너드가 최근 5경기 보여드릴게요. 캐너드가 플러스 마이너스 마진이 플러스 11에 16.6점 득점합니다. 예. 뭐 엄청난 활약이죠. 벤치에서 이 정도 하는 거면 뭐 정말 잘하는 겁니다. 예. 뭐 지금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클리퍼스 같은 경우는 지금 벤치에 딱히 잘하는 애가 뭐 플럼리 뭐 꾸준하고요. 그 다음에 하이랜드도 잘하거든요. 하이랜드가 최근 경기 잘하는데 사실 전 하이랜드는 못 믿겠습니다. 예. 하이랜드는 제가 덴버 시절에 하이랜드 하는 걸 제가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복권이에요. 하이랜드는 사실 복권입니다. 복권. 잘할 때는 정말 잘하는데 못할 때는 뭐 정말 최악입니다. 최악. 예. 그래서 저는 벤치 구간에서는 멤피스가 조금 더 앞서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프론트 코트와 백 코트의 밸런스는 멤피스가 더 좋고 그 다음에 페인트 존에서의 어떤 득점력이 저는 멤피스가 더 좋기 때문에 클리퍼스가 만약에 야투가 흔들리기 시작한다면 클리퍼스는 상당히 당황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전반적인 어떤 현재의 폼은 멤피스가 더 좋아 보입니다. 전 그래서 이 경기 멤피스 사이드로 볼 거고요. 멤피스가 핸디 극복하면서 다득점 상황에서 승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에 시카고 레이커스. 이 경기는 레이커스한테는 백투백 매치인데 시카고는 한 경기 더 했죠. 중간에 클리퍼스한테 패했는데, 자, 이 직전 경기에서 레이커스가 시카고한테 패한 이유는 이날 경기 르브론 제임스도 나왔잖아요. 벤치에서. 예. 시카고한테 패한 이유는 러셀이 빠졌기 때문이에요. 러셀이. 예, 러셀이 빠지면서 제가 이날 방송을 하길 뭐라 그랬냐면은 러셀이 안 나온다면 비즐리가 주전 구간에 올라올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비즐리가 안 올라오고 슈레더가 올라왔어요. 그렇게 되니까 레이커스의 벤치 구간이 너무 헐거워지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어떤 시카고와의 어떤 경쟁에서 조금 벤치 구간의 어떤 백코트에서 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겠죠. 물론 전 시카고의 어떤 벤치 구간의 백코트를 저도 신뢰하진 않아요. 예, 근데 이날만큼은 유독 시카고의 벤치 구간에서의 백코트 활약이 좋았어요. 예, 이날 뭐 도순무, 그 다음에 화이트가 상당히 잘해줬고, 그 다음에 드루먼드도 상당히, 또 프론트 코트 자원 드루먼드도 상당히 잘해주면서, 이날 레이커스가 시카고한테 졌던 이유는 벤치 구간에서 졌기 때문에 좀 아쉬운 경기를 했고, 이날 시카고의 주전 구간도 뭐 이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니었어요. 예. 다만 레이커스 같은 경우는 일단 앤서니 데이비스가 살아나야 돼요. 예, 앤서니 데이비스가 살아나지 않으면서, 글쎄요, 데이비스가 약간의 어떤 기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게 좀 아쉽고, 그 다음에 오늘 경기 르브론 제임스가 출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출장 가능성이 있고, 일단 오늘 경기 레이커스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러셀입니다. 러셀이 오늘 출장을 한다. 저는 뭐 당연히 레이커스 봅니다. 러셀이 출장을 한다면 당연히 레이커스를 보고요. 그 다음에 양 팀의 어떤 3점 적중률은 최근 비슷하다고 수치는 나와 있지만 시카고가 조금 더 좋아 보이는 건 사실이고요. 예, 시카고가 조금 더 좋아 보이는 건 사실이고, 레이커스 같은 경우는 일단 앤서니 데이비스와 반더빌트의 폼이 좀 올라와야 되며, 그 다음에 만약에 조금이라도 좀 괜찮아진다, 앤서니 데이비스, 반더빌트, 뭐 하치무라, 르브론 제임스 나오면 제임스까지 이 4명이나 있는데 프론트 코트에 부셰비치 하나 못 잡겠습니까? 예. 그렇게 된다면 저는 레이커스가 보다 더 유리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물론 라빈도 폼이 좋지만 조금 폼이 하향 곡선을 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카루소가 GTD인데 만약에 카루소가 빠진다면 시카고의 벤치 구간 뎁스는 더 헐거워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레이커스의 승, 그 다음에 마인승 예상을 합니다. 다음에 피닉스와 미네소타. 자, 이 경기는 여러 가지로 변수가 많은 경기예요. 일단은 피닉스 같은 경우는 듀란트가 GTD고요. 나올 가능성 50%. 그 다음에 미네소타는 에드워즈 GTD, 칼 앤서니 타운 GTD, 그 다음에 프린스, 예, 벤치의 멤버 프린스. 최근 슛감이 좋았는데, 예, 어제 경기가 아니라 이 세크라멘토 경기와에서 안 나왔죠. 예, 직전 경기 안 나왔는데, 에드워즈랑 앤서니 타운은 오늘 경기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 경기 나오는데 듀란트는 확실히 모르겠어요. 만약에 이 경기가 듀란트가 빠진다? 전 미네소타 승리 봅니다. 예. 백코트에서 콘니와 에드워즈, 그 다음에 크리스 폴과 부커. 저는 콘니와 에드워즈 조합이 훨씬 더 괜찮아 보입니다. 크리스 폴이 최근 폼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뭐 부커야 꾸준한 활약은 해주고 있다고 하지만 크리스 폴이 득점에서 가세를 해주지 못하고 있는 최근 경기이고, 유타전에도 두 자릿수 득점 못했고, 필라델피아 전에도 두 자릿수 득점 못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지금 폴의 득점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현재 마땅한 스코어러는 부커 말고는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물론 오늘 경기 듀란트가 복귀를 한다면 상황은 조금 달라지겠지만, 현재 듀란트가 복귀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저는 득점력에서 피닉스가 오늘 경기 고전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미네소타 수비 좋죠. 그 다음에 벤치 뎁스 좋죠. 주전 구간에 콘니와 에드워즈 백코트 좋죠. 프론트 코트에는 고베어와 칼 앤서니 타운, 그 다음에 리드마저 있죠. 지금 미네소타는 피닉스 말고 다른 팀이랑 경기를 해도, 다른 상위권 팀들이요, 충분히 경쟁력 있는 경기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보세요. 사크라멘토 5할 이상 팀인데 이겼죠. 이날은 에드워즈 없이 이겼어요. 골스 이겼죠. 그 다음에 애틀란타도 이겼죠. 뉴욕도 이겼죠. 이 순간부터 지금 이거 다 5할 이상 팀들입니다. 예, 애틀란타 5할 안 되나? 5할 될 텐데. 예. 5할 근절인가 그럴 거예요. 예. 하여튼 다 5할 이상 팀을 지금 다 무찌르고 다닙니다. 예. 최근 경기력, 지금 현재의 미네소타 경기력이 올 시즌 가장 좋아 보입니다. 가장 좋아 보여요. 그래서 저는 피닉스가 듀란트가 출장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꼭 확인을 해 보시고, 듀란트가 출장을 해도 6.5는 미네소타가 극복할 수 있을 것 같고, 출장 안 하면 전 미네소타 승리까지도 봅니다. 에이튼 혼자 고베어, 앤서니 타운, 리드를 막기 힘든 상황이고, 백코트에서도 벤치 구간에 어떠한 피닉스의 백코트, 누구야, 카메론 페인 정도 있겠죠. 예, 카메론 페인 정도가 있겠는데, 카메론 페인의 최근 폼이 글쎄요. 예, 무난하네요. 예, 플러스 마이너스 9에 7.2. 미네소타는 미네소타는 누가 있을까요? 에드워즈 말고 노엘. 예, 노엘. 그 다음에 알렉산더는 어디 갔냐? 나 진짜 맨날 여기 알렉산더. 예, 알렉산더 노엘 정도가 있는데, 그렇다고 크게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에요. 카메론 페인이 엄청나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예, 제가 봤을 땐 벤치 구간도 전반적인 스탯을 한번 볼까요? 예, 벤치 구간 스탯이 비슷하죠. 예. 잠깐, 최근 5경기 피닉스가 헐 좋구나. 예, 6.8인데 25.4네요. 예, 피닉스가 헐 좋구나. 근데 주전 구간이 왜 여기 왜 마이너스 23점이나 되냐, 참. 하여튼 제가 봤을 땐 오늘 경기는 피닉스가 쉽게 가져갈 수 있는 경기는 아니다. 예, 절대 아닙니다. 절대 피닉스가 쉽게 가져갈 수 있는 경기는 아니고, 미네소타가 프랜승은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미네소타와 뉴 올리언스는 최근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경기다. 그리고 이제 미네소타가 에드워즈랑 칼 앤서니 타운이 지금 GTD이기 때문에 출장 여부는 꼭 확인을 해 보셔야 합니다. 다음에 포틀랜드와 세크라멘토인데, 릴라드는 이제 시즌 아웃 됐습니다. 릴라드는 시즌 아웃 되고, 오늘 경기에서 그랜트도 못 나오고요, 너키치도 못 나오고요, 애퍼니 시먼스도 못 나오고요, 아무도 못 나옵니다. 지금 주전으로 뛰는 애들은 주전이 1.5군. 예, 주전은 1.5군. 그 다음에 벤치는 2군도 안 되는 애들이 많아요. 예. 그런데 세크라멘토는 오늘 완전체고, 오늘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예, 순위 싸움을 하기 위해서라도 무조건 이겨야 하는 상황이고,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 이 세크라멘토를 사고 싶으신 분들은 이거 기준점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예, 기준점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일찌감치 사두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이 두 팀은 게임이 안 돼요. 예. 뉴올리언스한테 경기 봤거든요. 아무것도 안 돼요. 포틀랜드. 예. 아무것도 안 되고, 직전 경기 세크라멘토가 미네소타한테 홈에서 패한 이유는 뭐냐면 3점이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27개 던졌는데 5개밖에 안 들어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판까지 팽팽한 경기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세크라멘토의 최근 경기력이 좋았다라는 것의 어떤 방증이며, 그리고 세크라멘토는 좀 몽크 좀
몽크가 좀, 뭐 이런 얘기 좀 하면 좀 좀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 단어 말고는 좀 생각이 안 나요. 몽크가 좀 깝치지 좀 말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뭐 좀 자기가 뭐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자꾸만 본인이 뭔가를 좀 해결하려고 하고 막 그러는데, 해결이 되면은 제가 이런 얘기 안 하는데 해결도 안 돼요. 몽크가 너무 어 셀피시한 플레이를 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얘기를 하면 이타적인 플레이를 하지 못한다. 예. 개인 플레이가 강하다. 예. 아니 팍스가 있는데 왜 지가 까불어요. 리그 최고의 클러치맨인데 팍스 하면 왜 자꾸만 자기가 까부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오늘 경기 변수입니다. 아니 뭐 변수까지도 아니죠. 이거 승리하는 데는 문제 없어요. 예, 승리하는 문제는 없는데 11.5점은 극복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제가 봤을 때 이거 핸디가 좀 더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세크라멘토를 나는 사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뭐 내일 사시는 것보다 지금 사시는 게 조금 더 좋아 보인다라는 거고, 전반적으로 이 경기는 특히 딱히 코멘트 할 게 없습니다. 얘네 지금 최근 5경기 3점 적중률 27%예요. 예. 그 다음에 뭐 주전 구간 뭐 별로 안 좋고, 벤치 구간 그나마 뭐 버티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땐 포틀랜드의 어떤 동력은 지금 전혀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세크라멘토가 마인승의 저득점, 포틀랜드의 득점력을 저는 도저히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MLB를 말씀을 드릴게요. 뭐 저희 MLB 실력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희가 MLB부터 이제 방송을 시작을 했거든요. 예. 지난 시즌 MLB부터 방송을 시작을 했고, MLB는요 매일매일 조금씩 코멘트는 해드릴 거예요. 예, 해드릴 건데 이 10일 이후부터, NBA 정규 시즌이 끝난 이후부터 MLB는 코멘트, 전반적인 야구 코멘트는 전반적인 야구 코멘트는 10일 이후부터 할 겁니다. 솔직히 이거를 야구 개막하자마자 그걸 프리뷰한다는 건 뭐 말도 안 돼요. 예, 뭐 데이터도 없고, 그 다음에 뭐 전력이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고, 지난 시즌 잘 던졌다고 해서 올해 잘 던질 거란 보장도 없고, 지난 시즌 못 던졌다고 해가지고 올해 잘 던질 보장도 없고, 봐야 돼요. 최소한 3주는 봐야 돼요. 3주는. 근데 3주는 너무 길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 한 열흘에서 보름 보거든요. 예. 열흘에서 보름 정도는 일단 쭉 지켜보고, 데이터가 어느 정도 축적이 되면 그때부터 프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올해는 변수가 되게 많아요. 이 피치 클락이 도입되고 난 뒤에 시범 경기 보니까 지난 시즌 잘 던졌던 친구들이 피치 클락 때문에 어떤 밸런스가 무너지는 경우도 종종 봤고, 일단 피치 클락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예, 피치 클락이 가장 큰 것 같고, 그 부분이 아마 올 시즌 경기의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시범 경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티가 안 나지만, 진짜 어떠한 클러치 상황에서 뭐 핵심 필승조들이 올라오는 상황에서 클러치 타임, 피칭 클락 때문에 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분명히 어마무시하게 많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10일 이후부터 MLB 뭐 쿠퍼 등급이나 뭐 골드 등급이나 VIP 등급들한테는 아마 그때서부터 많은 MLB 팁이 제공될 거고, 그 이전에도 저희는 계속 꾸준히 지켜보고 있으니까 그 이전에도 간간히 좋은 경기 있으면 MLB 팁 드리겠습니다. 뭐 NBA는 계속 드리던 대로 드리고요. 그리고 실버 등급은 31일까지입니다. 31일까지만 저희가 NBA 추천 라인 드리고, 그 이유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예, 쿠퍼 등급으로 업그레이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프리뷰엔 검색해 주셔서 회원 가입 많이 해주시고, 회원 가입 많이 해주시면 저희 프리뷰 모두 다 무료로 이용 가능하시니까 많은 방문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리뷰 N팀장이었습니다.